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4 대선 투표일까지 이제 3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조기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약 1,000만 파운드의 육류와 닭고기 제품이 코스트코, 월마트, 크로고, 아마존 프레시 등 그로서리에서 리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유아용품 제조사인 피셔프라이스의 영유아 바운서인 스누가 스윙이 질식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것 같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소아 청소년의 경우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성공회 한마음교회 주인돈 신부와 칸윈이 함께 가정폭력 없는 세상 함께 동행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LA 그레이스랜드 장애인 선교회 대표 최춘혜 선교사가 오는 11월 25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장애인들과 크리스천 선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틱톡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14개주 법무장관 연합에 의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3,200만 명의 기독인을 포함한 1억 400만 명의 신앙인들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 대선 투표일이 이제 3주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조기 투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가 격전지주들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전문 여론조사 기관 더 해리스 폴이 공동으로 실시한 격전지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 조기 투표자 48%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 지지는 47%로 트럼프 후보의 1%포인트 뒤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머지 5%는 제3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직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관한 더 해리스 폴의 책임자인 마크 펜 공동 디렉터는 결과 분석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의 경합주 전략이 성공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약 1,000만 파운드의 육류 및 닭고기 제품이 코스트코와 월마트, 크로고, 아마존 프레시 등 그로서리에서 리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크로고, 아마존 프레시, 알디, 트레이더조에서 쇼핑을 하셨거나 에킨스, 보스턴 마켓, 프레시 익스프레스, 마이클 안젤로, 비스트로 등 유명 브랜드의 치킨 제품을 구매했다면 지금 바로 환불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문제의 치킨 제품 제조회사인 브루스팩은 오클라호마주 듀란트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즉석 조리 닭고기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미국 유아용품 제조사인 피셔프라이스의 영아용 바운스 스노가 스윙이 질식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스누가 스윙 200만 개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스누가 스윙에서 잠을 자던 영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질식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2년 해당 작품에서 잠자던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아기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리콜 보고서에서 이 제품은 절대로 수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깨어있는 시간에 사용을 하더라도 추가 침고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것 같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15일 공개한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9월 14.2%로 2020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에 빠질 것 같다는 응답 비중은 지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40에서 50대 중년층에서 이 같은 응답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뉴욕 연은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체 기대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얻은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 간의 격차가 커진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소아 청소년의 경우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은 경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폴린 테레브 교수팀은 지난 15일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린 소아 청소년 61만여 명의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신규 진단 추세를 분석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날을 맞이해 성공의 한마음교회 주인돈 신부와 여성 한라인 칸윈이 함께 가정폭력 없는 세상 함께 동행해 주세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주인돈 신부를 통해서 캠페인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인돈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가하는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가정폭력은 그뿐만 아니라 언어로 하는 폭력, 또 정서적인 폭력,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통제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여성 중 3명 중 1명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정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을 칸인과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교회가 요즘 세상에는 선교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소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또 가정폭력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기관으로 고맙게도 시카고에 칸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윈과 우리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 지역사회 아주 좋은 정보인데요.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인사 나눌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가정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고자 할 때, 가정 안에서 폭력이 예방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정폭력 예방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깨우쳐 나가고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또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폭력을 놓고는 우리가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마음교회 주인돈 신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 그레이슬랜드 장애인 선교회 대표인 최춘혜 선교사가 오는 11월 25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하게 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장애인들과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걷지 못해서 많은 차별과 좌절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여성이 장애를 극복하고 뉴욕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69세의 LA 그레이슬랜드 장애인 선교회 대표인 최춘혜 선교사입니다. 지난해 68세에 도전한 한 음악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해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오는 11월 25일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춘혜 선교사는 이 같은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삶을 이번에 발간된 자서전을 통해 간증을 하면서 큰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틱톡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14개 주 법무장관 연합에 의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2016년 9월에 출시된 틱톡은 사용자가 몇 초에서 몇 분 길이의 영상을 게시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미디어입니다. 틱톡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뉴욕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등 14개 주의 초당파적 연합은 이달 초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틱톡이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하며 플랫폼에서 홍보된 위험한 챌린지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3월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시작한 조사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3,2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포함한 1억 400만 명의 신앙인들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원인은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 문화연구센터의 조지바나 소장과 연구진은 지난 8월과 9월 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중 하나는 자칭 기독교인으로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자들은 2024년 유권자들의 투표 열정이 2020년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3분의 2가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금방이라도 겨울이 올 것 같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가 하면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오면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날씨처럼 오락가락할 때가 있죠? 어느 날은 즐겁다가도 또 어느 날은 우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금방 다시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늘 맑고 화창한 날들이 깊숙이 오래도록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